7월 들어서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평면 좌표,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배웠어요. 내분점, 외분점 배웠고, 두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새롭게 배운 거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D 이런 거 많이 배워서 지금 쓰고 있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다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이 뭔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 구하는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단원이 오늘부터 배울 도형의 이동인데, 얘도 뭐 천천히 해도 이번 시간 하고 뭐 다음 시간 정도 뭐 하면은 요거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는 마무리가 될 텐데, 책이 이제 비어있는 친구들은 뭐 제대로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업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고요. 오늘 할 건 일단 도형의 이동인데, 이 도형의 이동은 크게 보면은 평행 이동이라는 거 하고 대칭 이동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차함수라든지 뭐 직선 아니면 원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뭐 평행 이동 이런 건 많이 해봤어. 김태가 자지마. 근데 이제 요거를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게 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어떤 도형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대칭 이동보다는 얘가 쉽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볼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 평면에 뭐 2,1 뭐 이런 점이 있어.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킨다. 평행 이동이라는 건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럼 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대로 2였던 게 4가 되고요, 1이었던 게 3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내가 평면에서 어떤 점이 X, Y라고 할까? 어떤 점의 좌표가 X, Y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을 하면은 원래 있던 점의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여기 더해주면은 움직인 점의 좌표가 되겠지?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거. Y는 X제곱. 요거 한번 봐볼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이 0,0이었던 게 2,1로 바뀌어서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 함수의 식은 어떻게 돼? 2만큼 1만큼 이동했으면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지. 근데 얘를 여기 플러스 1이 있는 걸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면은 Y 빼기 1는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원래 있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Y는 X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 그럼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X 빼기 2. Y 대신 Y 빼기 1. 사실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나 평행이동하는 원리가 똑같다 이거야. 우리 보통 중학교 때는 2차 함수 할 때는 그냥 Y축 방향은 뒤에다 더해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얘도 이쪽으로 이항해 놓고 보면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이랑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배운 원의 방정식 있지. 원의 방정식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뭐 B만큼 이동해서 여기 중심을 A, B로 만들었어. 그러면 새롭게 바뀐 원은 중심이 A,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럼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거 알겠어요? 됐어? 이게 그냥 평행이동 끝이야.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겁니다. 근데 좀 한 가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공통수학 1부터 하면서 요런 표현을 많이 봤습니다. 요거. 얘를 선생님 뭐라고 인식한다 그랬지? 예? 요거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x가 포함된 식 또는 문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x를 포함한 식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x에 대한 방정식 보통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y가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게 이제 함수 관계 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랑 똑같아. 뭐냐면 x, y야? 그럼 이건 뭐냐면 x도 포함하고 y가 포함된 식 뭐 이제 이런 거야. 그 예를 들면 f의 x, y 요게 y 빼기 x 빼기 1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건 그냥 뭐냐면 x랑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야. 근데 여기다가 x랑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는 0 이렇게 붙여버려. 그럼 요쪽에는 x랑 y가 이렇게 포함된 식이 있겠지? 는 0 이렇게 해버렸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냥 함수식,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뭐 이항해보면 요거 그냥 이렇게 1차 함수인 거 알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표현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면 되고, 좀 더 보기 좋게 하면은 뭐 이제 이런 거. f의 x, y가 있는데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이었대. 근데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래. 요거는 0이야. 그러면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1은 0 이런 거니까 x, y가 포함되어 있고 등식이야. 뭐 이거 이항해보면 이거 원의 방정식인지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x랑 y가 포함된 식이에요. 여기다가 는 0을 붙인 게 우리가 뭐 그전에 보던 함수처럼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더군다나 우리 앞에서 원방 배웠으니까 원방 같은 경우는 함수 관계가 아니고 x도 제곱, y도 제곱이니까 이렇게 몇 개 있는 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는 순간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했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의 제곱이지만 요걸 이항해놔서 y 빼기 x의 제곱 이런 거를 fx,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는 0을 붙인 게 바로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러한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만큼 1만큼이라고 했지만 a만큼,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있지.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의 x자리하고 y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빼서 대입해주면은 이게 평행이동을 하는 게 된다. (230번에) 보면은 x, y라는 거를 x축에 x 빼기 5 y 마이너스 3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그냥 준 거는 얘는 점입니다. 이 점을 1로 옮기는 거야. 그럼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이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제 1,3이라는 점도 그냥 그대로 5 빼고 3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6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간혹이 아니라, 자, 이런 도형을 이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도형이야. x랑 y가 포함된 식에다 는 0을 붙여놨으니까. 그럼 도형을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이나 2차 함수를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이거의 뜻은 뭐냐면 x 대신에 x 빼기 5가 들어갔어. 그런 얘기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간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간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내가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평행이동을 설명을 하는데
230번처럼 이렇게 주는 거는 점을 점으로 옮긴 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5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뭐 별게 없어서 그냥 바로 문제 풀면서 볼게요. 그냥 확인 체크 문제로 한번 하나씩 풀어줄게요. 233 보면은 얘도 지금 평행이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x, y를 이렇게 옮긴대요. 그럼 얘는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x, y라고 덜렁 나온 거는 그냥 점이에요. 점을 옮기는 평행이동이니까 저 x, y가 어디로 갔어? x 빼기 3 y 플러스 2 이렇게 갔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버린 요 점이 이 직선 y는 2x 빼기 3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빼기 3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은 그냥 이제 a 값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넘어가죠. 직선의 평행이동. 뭐 그냥 다 너무 쉬워서 236번 보면은 자 주어진 직선이 있는데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k는 0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직선이고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도형일 때는 뭐 2차 함수든 원이든 직선이든 다 똑같이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했으면 x가 있던 자리에 여기다가 x 빼기 1을 대입하고요. y가 있던 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줍니다. 요게 지금 내가 평행이동을 시킨 새로운 직선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1, 마사를 지난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사가 나온다. 계산해주면은 그냥 k 값 알 수 있겠죠? 넘어가죠. 그 다음 우리 배운 게 뭐 포물선, 원 이런 거 있는데 포물선은 그냥 이제 1학기 때 배운 2차 함수 얘기하는 거고 원은 최근에 배웠죠. 자 239번 보죠. 얘도 지금 평행이동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거 점을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2b만큼 옮겨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포물선으로 옮겨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풀 때 뭐 물론 쉬운 문제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야. 자 y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2b만큼 옮기면 y는 x의 제곱 빼기 3이 된대요. 됐나?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요거 x 대신에 x 플러스 a y 대신에 y 빼기 2b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이랑 이 식이 일치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겁나 귀찮죠. 따라서 2차 함수하고 이따가 원도 할 건데 얘네들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2차 함수는 어디가 특별한 점이야? 뭐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럼 얘 꼭지점을 찾아. 뭐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 꼭지점은 얼마야? 2, 마이너스 1이죠. 얘 꼭지점 얼마예요? 요건 0, 마3이지 이렇게. 했어요? 0, 마3. 차라리 그럼 이 점이 1로 이동했다 라고 분석을 하면 훨씬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겠지. 맞아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b만큼 이동했더니 요게 0이 되고 요게 마3이 된다. 괜찮아요? 따라서
2-a가 0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b가 마삼이다. 이렇게 해주면 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인 줄 그냥 알 수 있죠. 괜찮아? 그래서 포물선 나오면은 포물선 평행이동에서는 특히 그냥 꼭지점을 봐주는 게 훨씬 편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보세요. 다른 관점은 이게 가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얘를 이만큼 이동한 게 이거였지. 거꾸로 생각해, 이렇게. 그럼 얘를 거꾸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b만큼 움직이면 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 괜찮아? 왜냐면 여기가 지금 식이 더 편하잖아. 왜냐면 여기 지금 0, 마삼이고 얘는 지금 2, 마이너스 1이 걸렸냐,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0에다가 여기 a를 더해주고 여기다가 2b를 빼준 게 요 점이 지금 요거랑 이제 일치한다. 뭐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죠. 평행이동을. 알겠어요? 근데 특히 뭐 2차 함수도 꼭지점만 보지만은 특히 요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원이라는 거는 얘가 나오면 무조건 원은 중심이 어딘지만 보면 됩니다. 나중에 뭐 대칭이동도 할 건데 제가 뭐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여도 쟤는 무조건 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원을 보면 중심이 여기가 지금 3, 1이니까 여기 마3, 마1인 걸 바로 알아야 되고요. 얘의 중심은 지금 2, 2죠. 이렇게 됐나? 그럼 이 점이 일로 가는 평행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은 같대. 여기다가 a를 더하고 여기다가 b를 더한 게 얘랑 일치한다 라고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풀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도 물론 꼭지점을 위주로 봐주긴 하는데 원은 무조건 중심만 봅니다. 무조건 중심만 봐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고. 너무 쉽나? 자, 뭐 연습 문제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244번 보죠. 244. 자, 얘는 앞에 나온 거랑은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냐면 여기 있는 도형을 요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이렇게. 준태가 저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냐? 응? 얼만큼? 플러스 4만큼 간 거야, 이렇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간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는 도형이니까 거꾸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포물선이 옮겨지는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3,b였다. 그럼 얘의 꼭지점 좌표를 봐줘야지. 쟤는 y는 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런 형태니까 얘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었는데 여기다가 4를 더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죠. 저건 점이니까 그대로. 저렇게 한 게 지금 꼭지점이 3,b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게 3이니까 a가 1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a가 1이었으면은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요게 지금 b가 이제 2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포물선도 꼭지점만 봐주는 게 훨씬 편하다. 요거 스텝 2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눈으로 볼 때 뭐 그냥 직사각형을 이렇게 옮겼네. 근데 여기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여기 4개의 꼭지점 중에서 대응되는 점 어디 한 군데를 봐주면은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응되는 점을 이제 알려주지 않았네. 그지? 뭐 A, C를 알려줘 놓고 여기 B 프라임을 알려줬어. 그럼 대응되는 점은 모르잖아. 맞아? 근데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직선 A 프라임, C 프라임의 Y 절편을 구해라. 요게 문제네.
요 점이랑 요렇게 이제 이어놨을 때 이 녀석의 y절편을 구해라. 근데 첫 번째로 얘 기울기는 요거랑 같죠? 맞아요? 요거랑 평행하잖아. 요건 절편이 x절편이 2, y절편이 3이야. 요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보면 빠르다고 했죠? 난 지금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미지수를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됐네? 얘를 알려면은 얘가 지나는 점 여기든 하나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대응되는 점의 좌표를 몰랐었단 말이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 좌표를 그냥 알고 있네. 얘가 뭐야? 그냥 2,3이잖아, 그지? 얘가 2,3이었걸랑요? 이 2,3을 얘를 이렇게 옮겨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었던 거네. 맞아?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던 a도 4만큼,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 4 더하고 여기 1 더하면 6,1을 지나는 거네. a 프라임. 그럼 여기다 6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으면은 b 값도 알 수 있겠지. 됐어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넘어가서 몇 개 풀어볼까? 48번하고 48, 50, 51 세 개만 할게요. 48, 50, 51 세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지금 도형의 이동 배웠지만 그 중에서 평행 이동 하나만 배운 거고 문제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대신에 지금 내가 뭔가를 옮기는 대상이 도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자꾸 같이 나오는 거야. 48번을 보면은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여기 있는 2차 함수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있대. 여기 있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바꿔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나? 맞죠? 그러면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야. 근데 이렇게 그냥 원점이 꼭지점인 기본용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옮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7만큼 이렇게 이제 옮겼을 때 새로운 직선을 L'이라고 하겠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4칸, 위로 7칸 해서 이제 L' 오면은 요거는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둘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평행하죠. 평행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요게 문제야.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그냥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잖아. 근데 이때 굳이 여기 있는 이 식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쉬운 점,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1 나오지.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1,0이라는 점이 있어. 1,0이라는 점이 있고,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하면은 여기가 5,7이라는 점이 여기 대응되는 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냥 이 점 하나를 아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난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5,7로부터 L까지의 거리, 요걸 재버리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5,7부터 요 직선 2x-3y 빼기 2는 0,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다. 그러면 굳이 L'까지 안 구하고 답을 구할 수 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5 넣고 여기 7 넣고 그러면 10 빼기 21 빼기 2 이렇게? 그러면 13인가? 그럼 여기도 13이니까 이게 루트 13이 나왔네. 이렇게. 그럼 정답이 루트 13이 되겠죠. 됐나? 물론 이거 그냥 평이동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 4, y 대신에 y 빼기 7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 직선 안 구하고 그냥 여기 있는 점 하나 잡아서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거리를 재면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봐봐. 여기 이제 L이 있었어. 근데 얘를 지금 평행이동을 시켰지. Y축 방향으로 먼저 볼게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7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어. 맞아? 그럼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리를 재라고 했을 때 가로로 4만큼, 세로로 7만큼 올라갔어? 그럼 얘 그냥 요 길이를 재면은 그냥 거리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듯이 요거는 그냥 뭐야, 수직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탈락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 좀 심화해서 알려줄게요.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직선이 y는 2분의 1x 이렇게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고요.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1만큼 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잘못 들었다. 많이 나오는 걸로 들어줄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하기 힘든데 요번 단원 저기 뒤에까지 다 배우면 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자, y는 x가 있어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사실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도 x 빼기 1 빼기 1 x 빼기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움직였잖아. 요거 길이 같게 움직였지. 그러면은 여기 있죠.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가 루트 이걸랑 요게 지금 여기랑 수직합니다. 이렇게 여기랑 수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요 평행이동 정도로 요 길이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요게 모의고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사실 뭐 45도 각도인 거고 x축 방향, y축 방향 요게 이제 비율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을 갖다가 똑같은 길이만큼 요렇게 옮겼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던 점이 바로 여기로 이제 찍혀가지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냥 두 직선 사이에, 두 도형 사이의 거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많이 물어봅니다. 대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알았죠? 그 다음에 51번 같은 경우는 아닌가? 51번이 아니라 50번 풀어야 되나? 50번은 뭐였냐면은 뭐 여기 있는 원을 갖다가 3만큼 마이너스 8만큼 이제 뭐 이동을 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 A하고 B가 양수라고 했고요. A하고 B가 양수란 얘기는 저 원이 1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이란 얘기야. 근데 가만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좌표하고 요 좌표가 같지. 좌표가 아니라 반지름하고 여기 Y좌표가 같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요렇게 X축에 접하고 있는 요런 원이었던 겁니다. 맞아? 물론 이제 A가 양수니까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를 지금 플러스 3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만큼 내렸더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대. 그래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A하고 B는 원래 양수였걸랑? 양수였었는데 이걸 3만큼 이동했으면 일단 X좌표는 양수겠지. 그래서 중심이 지금 A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는 B 빼기 8이 됐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옮겼는데 여전히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했대. 그럼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요. 얘는 여기 접하는 상황에서 내려와 버렸잖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접하려면 얘는 이제 음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접하는 게 지금 요렇게 4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여기 중심이 지금 A 플러스 3 여기가 이제 B 빼기 8인데 첫 번째 반지름은 그대로 B거든요 이렇게. 반지름이 그대로 B니까 요 값이 그냥 B랑 같아야 되는데 절대값이 같은 거야. 얘는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 그냥 이제 B랑 같아야 되고 그래서 B가 4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가 내가 4인 거 알았으면은 요 좌표가 플러스 4가 나와야 돼. 따라서
A가 1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뭔가 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처음에 얘가 접하는 상황을 이제 알려줬는데 얘를 이만큼 옮겼는데 얘가 동시에 접하고 있대. 그러면 4, 4분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추측을 해야 돼. 그럼 바로바로 그냥 A랑 B랑 뽑아낼 수 있죠. 재밌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보면은 첫 번째 평행이동 소개를 해주는데 얘는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얘는 원이 나왔으니까 얘는 0,1짜리 원이었는데 중심을 보면은 이만큼 가면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은 마이너스 2 이런 원이 되겠네. 뭐 아니면 그대로 뭐 그냥 도형의 방정식으로 옮겨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안 바뀌어서 3 그대로고요. 요런 원이 됐어.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원하고 직선이 요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요 d가 r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d를 먼저 구합니다. 중심이 2, 마이너스 2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그럼 d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 여기다가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그러면 6 더하기 8이니까 k 플러스 14 이렇게. 얘가 반지름인 3보다 작아져야 된다. 반지름 3 이렇게. 따라서 k 플러스 14의 절대값이 15보다는 작다. 그럼 마이너스 15하고 플러스 15 사이니까 14를 다 빼주면은 k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빼주면은 정답이 30이 되겠네. 30. 자, 좀 쉬었다 하자.